어셈블 V4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도구를 추천만 하던 라우터에서 자체 번들 10개를 박은 라이브러리로 진화한 이야기. 그 설계의 모든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AI 코딩 도구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같이 자라났습니다. AI가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서 코드를 짜고 시키지도 않은 리팩토링을 곁가지로 끼워 넣고 한 줄 고치라고 했더니 파일 5개를 건드리는 식의 폭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어셈블 V4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셈블 V3는 라우터였습니다. 사용자 컴에 설치된 스킬과 플러그인을 스캔하고 작업 단계마다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지 추천만 했습니다. 도구를 대신 써주지는 않았습니다. V4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추천만 하는 라우터에서 자체 번들 10개를 큐레이션에 박은 라이브러리로 진화했습니다. 빈손 컴에서도 작동하는 게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V3가 라우터인 한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용자 컴에 좋은 도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좋은 추천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새 맥북을 산 사람, 막 클로드 코드를 깐 사람은 인벤토리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어셈블리 단계 메뉴를 띄워도 고를 도구가 없었습니다. 이게 V4가 가장 먼저 풀고 싶었던 한계입니다. V4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블룸 AI가 만든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65줄짜리 짧은 문서가 가장 좋은 스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고 화려한 스킬보다 핵심 룰을 정확하게 담은 짧은 룰북이 AI 폭주를 막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된 4가지 원칙을 어셈블 V4가 깊게 흡수했습니다. 하네스 4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불확실하면 추측 코딩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둘째, 과설계를 금지하고 야근이 원칙을 지킵니다. 미래에 쓸지 모를 추상 클래스나 옵션은 미리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변경 범위는 요청 범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키지도 않은 곁가지 리팩토링이나 포맷 변경은 금지입니다. 넷째, 버그 수정은 반드시 재현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실패를 확인한 뒤 코드를 고치고 다시 검증하는 루프로 진행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을 흡수하면서 V4가 정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자급자족입니다. 빈손컴 사용자도 어셈블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셈블 안에 자체 번들 스킬을 큐레이션해서 통째로 박아 넣었습니다. 사용자 컴에 도구가 따로 있으면 그 도구를 추가로 보여주지만 없어도 어셈블이 들고 있는 번들로 모든 단계가 굴러갑니다. 그 자급자족 약속의 첫 번째 별표 등급 번들이 플랜팩입니다. 작업 계획 단계에서 자동으로 4종류의 닥스를 만들어줍니다. 제품 요구사항을 담는 PRD, 기술 구조를 담는 아키텍처, 핵심 결정과 트레이드오프를 담는 ADR,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를 담는 UI 가이드입니다. 어셈블 안에 이 4종 닥스 패러다임이 통째로 박혀 있어서 빈손 사용자도 계획 단계에서 작업의 뼈대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계획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네스 분석에 따르면 계획 이터레이션이 3번에서 7번 정도 도는 게 정상입니다. 플랜팩은 이 흐름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1차에서는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4종 닥스 초안을 병렬로 만듭니다. 2차에서는 사용자가 강조하고 싶은 측면을 다시 입력받아 해당 닥스를 도전적으로 재작성합니다. 그 과정을 사용자가 계획 완료를 선언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여기까지가 V4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1막입니다. 이제 2막에서는 V4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시스템 안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V4가 들고 있는 번들은 모두 10개입니다. 가장 앞에는 별표 등급의 플랜팩이 자리 잡고 그 뒤로 구현을 도와주는 빌더, 디버깅을 담당하는 디버거, 코드 리뷰를 담당하는 리뷰어, 검증을 맡는 검증자, 배포를 맡는 배포자, 그리고 학습 회수를 담당하는 키퍼까지가 별표 후보 또는 표준 라인업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 정제의 아이디어 쉐이퍼, 디자인 시스템의 디자인 팩, 안전가드의 가디언 3개가 함께 묶여 10개로 완성됩니다. 이 번들 10개는 어셈블의 단계 모델 위에 깔립니다. 어셈블은 작업을 8개의 순차 단계로 나눕니다. 발견, 계획, 디자인, 구현, 디버그, 리뷰, 검증, 배포 순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든 호출할 수 있는 2개의 직교 단계로 안전과 메타 작업을 분리해둡니다. 사용자가 작업을 던지면 어셈블이 적합한 단계 시퀀스를 추천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번들을 쓸지 골라줍니다. V4의 가장 큰 아키텍처 결정은 오케스트레이터 온리입니다. 번들 스킬 안에서 메인 클로드는 직접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코드를 분석하거나 문서를 쓰거나 테스트를 돌리는 무거운 작업은 모두 서브 에이전트에게 위임됩니다. 메인은 사용자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흐름을 지휘하는 단순한 I/O 역할만 합니다. 이 분리가 책임을 명확하게 만들고 4가지 원칙 같은 룰을 강제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메인 클로드가 오케스트레이터로서 하는 일은 사용자 질문, 도구를 띄우고 단순한 입출력을 처리하고 도구를 호출하고 흐름을 지휘하는 것까지입니다. 반면 서브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코드 분석, 문서 작성, 테스트 작성, 그리고 리뷰와 검증까지의 무거운 실제 작업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칼같이 가른 이유는 룰을 강제하려면 룰을 받는 주체와 룰을 발화하는 주체가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서브 에이전트를 부를지는 어떻게 정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역할 기반 디스패치입니다. V4의 번들은 skill.md 안에 에이전트의 고유 이름을 절대 하드코딩하지 않습니다. 대신 역할만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2번째 의견 리뷰라는 역할, iOS 빌드 점검이라는 역할입니다. 사용자 컷마다 설치된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런타임의 인벤토리를 스캔하면서 그 역할에 가장 잘 맞는 에이전트로 매칭해줍니다. 그래도 어떤 사용자 컴에든 절대 비어있지 않은 에이전트가 3개 있습니다. 만능 폴백 역할의 제너럴 퍼포스, 코드와 파일 탐색을 담당하는 익스플로어, 그리고 구현 계획을 세우는 플랜입니다. 이 3개는 클로드 코드가 기본 제공하는 에이전트라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나머지 에이전트는 사용자 컴 인벤토리에서 동적으로 매칭하고 매칭이 안 되면 폴백 컨텍스트와 함께 제너럴 퍼포스에게 일을 넘깁니다. V4는 4가지 원칙을 단순히 skill.md 본문에만 적어두지 않습니다. skill.md 텍스트 룰만으로는 30에서 40% 정도가 무시된다는 게 이미 알려진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4는 모든 서브 에이전트 호출의 프롬프트 상단에 4가지 원칙을 자동으로 박아넣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자기에게 들어온 프롬프트 안에 룰만 보기 때문에 텍스트 무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V4가 더 얹은 크로스 커팅 강화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작업 시작 시 scope.md를 작성해 변경 허용 파일과 명시적 제외 대상을 분리해 둡니다. 둘째, 인수 조건을 자연어 대신 실제로 실행 가능한 배시 커맨드로 강제합니다. AI가 잘 된다고 자기 선언하는 게 아니라 외부 검증자가 종료 코드로 판정합니다. 셋째, 모든 단계의 결정과 변경을 트레이스 디렉토리에 기록하고 다음 런 시작 시 그 학습을 자동으로 회수해서 컨텍스트로 주입합니다. V4의 출시 게이트는 단 하나였습니다. 빈손 맥북 한 대로 어셈블 단독으로 프로젝트 한 개를 끝까지 완주해야 출시한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시 직전 단계에서 한 가지 패러다임이 더 추가됐습니다. 메인 클로드가 알아서 작업을 줄이려는 본능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해 별표 번들 진입 시 사용자에게 풀 번들로 갈지 퀵 모드로 갈지를 명시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6일 어셈블 V4 0.0.0이 정식 출시됐습니다. 어셈블 V4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도구를 추천만 하던 라우터에서 빈손컴에서도 끝까지 가는 자급자족 라이브러리로 진화한 것.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